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요.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을 공격하라 이렇게 사주한 녹취록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했듯이 실체 없는 허풍 또 허세를 떨었던 걸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 이거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만나보시죠. 윤리위를 포함한 당내 절차들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평에서 해당 행위 혹은 범죄라고 하셨는데 조금 어떤 부분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같은 당내에 있는 당원이 당 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사죄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대표님이 좀 직접 말씀을 하신 건지 감찰 지시 자체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그 당내 절차가 감사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김대남 씨의 행동을 해당 행위를 넘어서 범죄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두 번째 입장문을 냈는데 탈당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 측은 탈당을 하든 말든 우리는 윤리위 조사는 물론이고 법률자문위에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인지는 아마 이제 좀 더 정교한 그런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김대남 씨는요, 탈당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서울보증보험의 감사 자리부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탈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런 사람이 더군다나 김대남 씨 커리어를 갖다 보면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그 관련이 없었어요. 아무런 경력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서울보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증보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태까지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누가 임명됐느냐?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아주 고위 관료를 했던 그런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감사를 가도 잘할까 말까한 그러한 자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사람이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 자리가 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다 그 뚝딱뚝딱 다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다 그 필요 없고, 김대남 씨는 오늘부로 빨리 그 감사 자리에서 사퇴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자신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김대남 씨 방금 들으신 대로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있습니다. 이 자리 본인이 직접 찍었다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여기 왜 찍었느냐 하니까 임기가 3년이나 돼서,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법카도 많이 주고 기사도 딸리고 차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갔다라고 본인이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오늘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다. 사주를 받아서 특정 당대표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오늘 최근 법원이 본인의 발언을 허황된 실언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개했어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최근에 이 김대남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통화했던 걸 보도하는 걸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때 나왔던 판결문을 인용한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 내 말은 허황됐다라는 거를 본인이 자백한 거예요. 허황된 거를 수개월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뭐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 당시 이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에 자신의 어떤 여론조사를 두 차례 했다. 이게 횡령이다. 자, 이거를 좀 기사화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로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기사화를 합니다. 자, 이게 허황된 이야기인가요? 자, 그리고 또 당시에 경선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자신의 어떤 지지도를 두 번이나 조사했다. 예. 이게 횡령 아니냐? 당비 횡령 아니냐? 이걸 또 질문을 해요. 잠깐만요. 그거 저희가 준비된 게 있는데 듣고 네. 한번 다시 여쭤보죠. 그러시죠. 여의도 연구원 그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자, 아니요. 자, 한 후보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답을 드릴 기회 주셔야죠. 당시에 우리 총선 전략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조사는 어떤 거였냐면 국민의힘에 대한 2030의 인식조사가 1번, 그 두 번째가 아마 정책에 대한 인식이고 세 번째가 저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예, 되는 것이며 좋습니다. 그게 왜 네, 그걸 꼬투리 잡을 이것은 만한 문제인지 당의 자, 저렇게 한동훈 대표를 전당대회 때 공격하는 소재로 쓰였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황된 어떤 거짓말이 아니다, 이야기 아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안 되는 이유 한 10가지를 뭘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자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녹음했던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서 당시 야권에서 어떤 돌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걸 USB에 담아서 김대남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황된 이야기인가요?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요? 뭔가 어떤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구청이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 서울의 소리 여기는 정말 이 윤석열 정부와 정말 악연이 있는 곳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명품법 문제에 대한 공작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바로 그 이명수 기자가 그 백을 직접 사서 최재형 목사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내용들, 바로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다 공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편의점 가는 걸 갖다 다 찍어서 보도한 그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 대통령실에 있는 선임 행정관인 사람이 이렇게 이 정권을 어쩌면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과 수시로 그것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대통령이 어떻고 여사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걸 전부 다 녹음을 해놔요. 자, 이게 과연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이게 아무런 어떤 없는 이야기일까요? 이 분명히 뭔가 하면 문제는 이런 사람이 지금 시민사회 속실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없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 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왜 그러면 이명수라는 사람을 저렇게 뻔히 알면서 오랫동안 저렇게 접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밝혀져야 됐다는 것이죠. 예.